자, 2016년입니다. 16년 혁명국어 인문특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혁명국어 인문특강에 감히 국어의 바른 길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건 뭐 다른 건 바르지 않은 길인가?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감히 바른 길이라는 걸 쓴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즉,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국어는 해봤자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암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너무 영역이 많다라는 방향 설정이나 방황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기 포인트를 잡아서 만들어 봤고요. 일단 프린트를 좀 더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현강하고 인강학생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프린트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입문편이라고 하면 가장 기초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베테랑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시험 보시는 사람도 있고 국가직의 점수가 잘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좌표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측면이 되는 거겠죠. 우리 공무원 국어라는 거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국어 시험에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죠. 여기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지는 수능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외국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국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문법하고 어휘하고 독해 이렇게 정령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능은 이쪽이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독해 쪽이. 하지만 여기 문법이 들어가는 것. 앞으로도 수능은 이렇게 될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세 영역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문법에서 한 7문제가 정도가 나오고요. 어휘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고 독해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9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법이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독해가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극히 공무원적이었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수능화됐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시험이란 건 정해져 있어요. 출제자가 함부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1단계는 문법 쪽에 치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개정을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문법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난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문법은 배울 땐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제대로 배우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한 번 배운 사람들은 제대로만 배워놨으면 혹독하지만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폐쇄적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거의 다 마스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이해를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시죠? 맨 끝에 이제 베테랑들은 어휘가 문제다. 어휘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얘가 개방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공부를 하려고 보면 너무 많고 안 하려고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고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국어란 건 그냥 암기다라고 하지만 그건 오늘 깨드릴게요. 그래서 대비책은요.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혁명국어를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문법은 문법으로 배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이들 보면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라고 했을 때 이거 마법 한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법 천자문이라는 거.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애들 보는 거지. 엄청나게 수출됐어요. 내지는 수학 도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한테 그걸 사주느냐라고 한다면 지겹고 재미없는 학문을 만화를 통해서 쉽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자, 이걸 바로 사용할 거예요. 그걸 바로 유추적 암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어렵게 보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거 오늘 저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어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각적 인지라는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시각적 인지라는 게 단어 클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오늘 낮이잖아요. 낮. 그죠? 있을 때 낮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루를 중심으로 24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러면 낮이 뭐야? 라고 하잖아. 그럼 밤의 반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잠깐 예를 들면 자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모음의 반대. 이렇게 되면 자음이 뭐냐 대신에 모음의 반대라고 하면서 가로하고 세로의 파트가 만들어져요. 가로의 파트와 세로의 파트는 무엇이냐면 이게 좌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자음이 뭐야? 그럼 모음의 반대죠. 그럼 자음과 모음에 뭐가 있겠어? 변별적 자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변별적 자질이란 말도 우리 안 써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친구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너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나 라면. 너는 뭐 먹었어? 냉면. 왜 너는 냉면 먹었어? 라면과 냉면의 변별적 자질을 따져볼까?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심플한 인간관계에서 이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왜 국어 시간에 이런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여러분한테 혁명국어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독해 시험을 볼 때 흥부하고 놀부 중에서 누가 더 착하냐라는 문제 있죠. 그것도 너무 쉽지 않아요? 흥부, 놀부 중에서 누가 착해요? 그럼 당연히 흥부죠. 괜히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가끔 성격 이상한 사람들은 놀부 뭐 이런 아시죠? 그런 분들 좀 개성적인 분들인데 왜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중에서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랬을 때 누가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 왕이 좋아, 어떤 사람은 뭐 요정이 좋아. 근데 꼭 거기 보면 난 골룸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개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흥부놀부 중에서 누가 착해요? 그럼 흥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냐면 에이 그런 문제 나오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아니 흥부자는 분명히 독해의 지문으로 나와요. 그리고 흥부놀부 중에서 누가 착하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물어보느냐. 딱 말을 바꿔요. 얘네들이 요구하는 용어로. 그 용어가 무엇이냐. 예, 이 다음 글에 등장인물 중 서술자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인물은 이렇게 딱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건데 얘네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가 털려버리는 거고 한 문제가 털리면 5점이 떨어져요. 두 문제만 틀리면 10점이 떨어지고요. 이거 별거 아니다 하지 마세요. 공통 과목 국영사에서 10점, 10점, 10점만 만약에 내가 땄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게 한 문제가 무지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방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 내가 살아온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시험을 치는 아까 공무원 국어라고 했었죠. 이 출제자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자음하고 모음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종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자음과 모음에 뭐가 된다? 변별자질이 나올 거 아니야. 변별자질이 뭐냐? 뭐가 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를 앞으로 뭐가 된다? 변별자질. 자질이 뭐냐?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말 싫어요. 그렇죠. 당연히 싫은 건 나도 알아요. 거북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요구한다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외우기 위해서는 약간 장애가 있잖아. 음식도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싫어하는 음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약 같은 건 써요? 안 써요? 쓰니까 안 먹잖아. 그래서 그 위에다 뭘 해줘? 당의를 입히잖아요. 달콤하게 뭔가를 덮여서 먹게 만들어주잖아. 예를 들어서 캡슐을 만들어준다든지 당의를 높여주는 게 바로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유추정암기라는 건데 변별자질은 보면 자음은 장애가 있는 소리야. 모음은 장애가 없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딱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웃어요. 좀 한 사람은 제일 쉬운 걸 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디귿이라고 나온 다음 디귿 다음 보기에서 디귿의 변별자질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니은, 리을, 미음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디귿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보세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단문제 해줄게요. 여기 A, B, C, D 기역, 니은 나오면 첫째 1번 기역 장애가 있는 소리, 니은 장애가 없는 소리, 3번 공명이 되어서 울리는 소리, 4번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5번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니까. 디귿 그럼 일단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자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음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간다? 안울림 소리의 무성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성음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간다? 파열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3개의 변별자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자음의 특성이 뭐다? 장애가 있는 소리고 무성음이 뭐가 된다? 바로 우리가 있는 울림 소리의 반대, 안울림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열음이 뭐다?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며 위치는 뭐가 된다? 바로 혀끝 소리라고 해서 치조음, 설단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여기에다가 휙 뛰어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되게 쉬웠는데 이건 어려운데 바로 이 사이에 이는 미싱링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고리. 그걸 오늘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해요? 라고 한다면 유추적 암기라는 거죠. 쉽게 전달해 주는 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과거에 저와 같이 수업하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약간의 트릭이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굉장히 쉬워요. 보통 암기법 부르면 암기법을 외우느라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법, 어휘, 독해라는 것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국어의 바른 길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대비책입니다. 변화, 독해는 절대 배운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푸는 방법은 뭐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상만 잡으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결과적으로 얘는 유추적 암기를 하고 얘는 단어 클립을 드는 시각적 인지를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커리를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커리도 있고 장기적 커리도 있겠죠. 해서 내가 계획을 짜서 올해 몇 번의 시험을 볼 건지 내 주 시험이 뭐고 부시험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짜시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커리를 짤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 이게 되면 단기간에 합격이 편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들어볼게요. 왜 공무원 국어가 쉬우신 분은 좋은데 왜 어렵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이거 힘들어. 왜 뜨거워, 차가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공무원 국어는 어렵다. 왜?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그냥이 왜 어려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글 맞춤법 이런 걸 여러분이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 5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야 한다. 한국말인데 상당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28항을 보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됐다고 듣기 싫다고. 근데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뭐다 그냥 여러분한테 쭉 읽어줘요.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설명을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너무 써.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대다수가 하다가 안 되니 얘네들을 외우기 시작하죠. 그게 외우다 보면 너무 단어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 있죠. 재수가 좋게 그의 시험에 내가 배운 것만, 내가 외운 것만이 많이 나와. 그럼 점수가 좋은 거야. 근데 똑같이 외웠는데 요쪽에 있는 요 장은 외웠는데 요쪽 장 페이지는 잘 안 외웠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 에이, 그럼 재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을 재수에다가 묶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오늘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어휘적 형태서, 어간의 모양, 어미의 모양 이런 얘기. 어간, 어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원칙이 또 다 나온다? 다 외웠다 봤더니 그 외에는 뭐가 나온다? 예외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법, 어휘, 독해인데 문법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항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개 특강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우리 목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혁명국어 인문 특강 들어갈게요. 감히 국어의 바른 길이라고 한 것은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나 내지는 중간자나 내지는 합격 준비생들이 도대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 사이에 있으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 자체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차례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 첫 번째 우리 수업은 현강 기준으로 3회에 걸쳐서 될 거고요. 3회에 걸쳐서 되면서 아마 한 회 우리 이 일요일 날 3번 하게 될 텐데 한 번에 3시간 정도로 끊을 거예요. 뭐 4번은 안 끊어요. 50분씩은 이건 뭐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 자체가 10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구급 기준으로 한 80분에서 90분 요걸로 딱딱 끊어서 총 9번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차례는 첫 번째 문법의 단위와 용어의 개념이라는 걸 할 거고요. 시험에 요사이 많이 나오죠. 의문이라는 거의 종류와 변별적 자질이라는 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이 넣었어요. 혁명적 의문자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이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기 싫었으니 그걸 내가 트릭을 삼아줄 거거든요. 먹기 좋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키포인트, 일명 얘기하는 바로 스킬은 물론 순화대상어예요. 제주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후민정음을 이해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우리가 요리의 재료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의문현상과 표준 발음을 할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형태수와 단어라는 걸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관리와 짜임새라는 걸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법을 다 했죠. 그리고 맞춤법과 표준어. 아마 같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저 안 될 텐데 어떻게 이 시간에 맞춤법까지 하려고 해? 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자와 외래어까지가 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이외에 띄어쓰기라든지 문장부어 그리고 독해까지를 범위를 잡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과유불급 너무 날림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정확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